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1월 15일 GV80이 드디어 런칭됩니다. 정말 작년부터 계속 출시된다고 했다가 또 미뤄지고 또 출시된다고 했다가 미뤄지고 이걸 반복하면서 어떤 많은 분들을 좀 애태우고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 이번 주 수요일날 런칭 행사는 뭐 미뤄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은 사실 뭐 대단한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기보다는 이번 주 수요일날 저희가 이제 또 촬영을 하러 갑니다. 뭐 라이브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와서 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이 영상 댓글에 GV80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신지, 아니면 운전하면서 어떤 느낌이 좀 가장 궁금하신지, 옵션들은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 지금 GV80 구매 예정이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신 거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 영상 촬영해 올 때 많은 참고를 좀 하고 최대한 많이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조금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GV80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살짝 더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가격이겠죠.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루트로 좀 확인을 해보면 6천만원 중반대가 맞는 것 같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앞으로 제네시스에서만큼은 현대 기아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옵션 장난질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겠죠.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옵션 장난질을 가지고 현대 기아를 막 깐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 가격에 그 정도면 잘 나온 거지 뭘 더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옵션질, 옵션 장난질이라는 말은 필요하지도 않은 옵션을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끔 만드는 그 패키지 상품을 일컬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K5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올라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파노라마 선루프랑 이 필러에 외관 하이그로시 옵션을 왜 묶어놓냐고요. HUD랑 우적 감지 센서를 왜 묶어놓냐고. 터치 타입의 도어 캐치랑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왜 묶어놓냐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옵션 장난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차량의 기본 등급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또 선택을 아예 못하는 옵션이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한 상술로 보이고 소비자 기만행위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옵션질, 옵션 장난질이라고 얘기를 해왔던 건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앞으로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장난질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네시스의 가장 좀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번 GV80부터 기본 6,500만원짜리 차량에 내가 원하는 옵션만 하나 골라서 차량을 주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디어 이제 시스템이 바뀝니다. 이거 뭐 BMW에서는 인디비주얼 오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들 이제 인디 오더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 포르쉐도 마찬가지고 뭐 벤츠도 마찬가지고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각 브랜드마다 이런 옵션을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하는 서비스 네임이 다 따로 있는데,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요거는 지금 기정사실화가 된 내용이고, 다시 말해서 6,500만원짜리 깡통에다가 나는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주행보조장치만 딱 넣어서 타고 싶어 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6,500만원짜리 깡통에 얼마나 많은 기본 옵션들을 탑재하고 나오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자세히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실 제가 소나타 깡통 리뷰를 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현대기아차의 그 깡통 차량들과는 그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옵션 자체가 너무 퀄리티가 높아서 사실 놀랬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GV80도 네, 놀랄 준비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옵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제가 국산차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차 뒤에 트레일러를 견인하고 다닐 수 있는 그 견인고리가 옵션으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현대에서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제품인 만큼 퀄리티가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옵션으로 따로 추가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이 GV80이 이번에 이렇게 출시가 되고 나면 그 6,500만원 기본, 깡통이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급차다 보니까 이 6,500만원짜리 기본 모델에 이제 실내 컬러만 좀 이쁘게 바꾸고 HUD만 딱 넣고 주행보조 장치만 싹 넣어서 나머지는 이제 입맛에 맞게 뭐 휠도 튜닝해서 타고 다시 예전처럼 좀 차량 튜닝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의 S2 엔진, V6 디젤 엔진이 있었죠. 이제 모하비에 들어가던 엔진인데, 뭐 기본적으로는 그 S2 엔진이 뭐 내구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좀 검증이 된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직렬로 바뀝니다. 근데 직렬로 바뀌는 이유는 사실 기존에 있던 V6 디젤 엔진보다
성능이 월등히 압도적이어서 그래서 바뀐다기보다는 그 엔진 모듈화의 일환으로 추측을 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새롭게 설계된 엔진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현대기아 R엔진 있죠? 그 4기통짜리 R엔진을 베이스로 해서 기통수를 늘리고, 그리고 뭐 블럭이 알루미늄으로 바뀌고, 다시 말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그 4기통 R엔진, 그 디젤 엔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모듈화 엔진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큰 특징 중 하나가, 이것도 현대기아 차 중에서는 최초인 것 같은데요, 인터쿨러가 순행식 인터쿨러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시승을 하면서 기존 R엔진 대비해서 기통수가 2개나 더 늘어난 6기통 직렬 엔진이 진동이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얼마나 많이 더 조용해졌는지, 이 부분이 큰 시승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실내 디자인은 너무 호호해요. 너무 지금 만족스러운데 그 핸들 가지고 지금 이제 욕을 좀 또 먹고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실물을 보지는 못했지만 핸들 디자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222 바디 S클래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 투스포크 핸들을 채용해서 나왔었죠. 스티어링 휠이 투스포크였는데 그 사진을 처음 보고 사실 제가 좀 실망을 하고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막상 실물 보고 그거는 아예 이렇게 생각도 나지 않았던, 물론 다른 인테리어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이 너무 이제 화려하고 아름답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묻혀서 핸들이 잘 안 보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222 핸들을 다시 봤는데도 지금 다시 봐도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디자인일 뿐만 아니라, 그 투스포크 핸들 자체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처럼 막히는 구간 많을 때 있죠. 막히는 구간을 계속 운전할 때 핸들에다가 이렇게 아래다가 손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렇게 잡고 다니기에 사실 굉장히 편하거든요. 물론 차가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스티어링 휠을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당연히 맞는 자세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유난히 막히는 길을 많이 운전해야 되는 곳에서는 핸들 아래쪽에 손을 아무 때나 올려놓고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잡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그 메리트가 사실 저는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222 바디 핸들을 잡고 다니면은 저는 사실 너무 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핸들, 그것 때문에 마음에 들고, 두 번째는 그 스티어링 휠 가운데가 이렇게 크게 가죽으로 길쭉하게 덮여 있잖아요. 가죽으로 덮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넓은데, 물론 이건 이제 실물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가죽으로 제대로 잘 감싸 놓기만 했다면 그런 가정하에 약간 레인지로버 같은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실제로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 뭐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도 가죽으로 다 덮어놓긴 했지만, 그 핸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끼는 이유가 엄청 넓은 면적을 이렇게 가죽으로 다 싸놓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그 가죽의 결이 핸들에 이렇게 보이면서 운전하면서 상당히 그 고급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살짝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물 보고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투스포크 핸들 자체는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하다는 거, 요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또 뭐 실내에서 보여지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기어 노브가 다이얼식으로 바뀐다는 거, 요거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기어 노브가 아래쪽에 가 있고 멀티미디어 컨트롤하는 조그 다이얼은 또 위쪽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상 편하게 사용하려면 팔을 이렇게 옆에다가 올려놓고 편하게 사용하려면 2개가 위치가 바뀌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도 조그 다이얼 타입의 기어 노브가 위쪽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뭐 실제로 앉아보고 좀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 그 외에 뭐 앰비언트 라이트, 이번에 그랜저 같은 경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어 쪽에 다 빠져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도어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도어에서부터 센터페시아까지 일체감 있게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또 한 가지 좀 포인트일 것 같고요. 시트 착좌감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왜냐하면 뭐 G90도 그랬고, 뭐 요즘에 K9도 그랬고, 심지어 좀 아래급으로 내려와서 소나타, 뭐 코나 같은 차량들까지도 요즘에 현대차들이 시트 느낌이 사실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시트는 뭐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뭐 같이 좀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외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플래그십 SUV다 보니까 사실 사진으로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그 사이즈에서 오는
중압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그 디테일한 디자인 하나하나에 대한 의견들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지 몰라도 공통된 의견은 뭐 그래도 대형 SUV, 플래그십 SUV로서의 그 포스는 느껴진다라는 게 좀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GV80도 실제 차량 사이즈 그리고 그 사이즈에서부터 나오는 포스, 그게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BMW X3와 X5, X7 사진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실물로 봤을 때 그 포스가 다르거든요. 중압감이 다르고, 그리고 그 중압감이 차량 전체의 디테일 하나하나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 굉장히 크다 보니까, 뭐 약간 비유를 하자면 얼굴이 엄청 사진으로 봤을 때 잘생겼어요. 근데 만나고 나서 보니까 조그매. 그러면은 그 얼굴조차 좀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는 뭐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거고, 사진으로 봤을 때 얼굴 별로였는데 막상 만나고 나서 보니까 키가 엄청 커, 덩치도 좀 있고, 그러면은 진짜 이게 사람이 달라 보이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그 외관 디자인의 느낌, 그리고 실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또 이게 얼마나 광활한 느낌이 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예요. 제가 지금 판단하고 제가 지금 궁금한 이런 것들을 제 기준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GV80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구매 예정이신 분들 대신 알아봐 주세요 라는 차원에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다 읽어보고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빌어서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리뷰가 너무 주관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굉장히 그 말이 앞뒤 자체가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 리뷰라는 말 자체가 사용해보고 이 사용해본 느낀 점들, 이 사용해보니 어떻더라, 개인 관점에서 솔직하게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리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이려면 자동차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차 중량, 전장, 휠베이스, 그리고 가격표, 엔진 마력, 휠 사이즈, 타이어 사이즈, 이런 것들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원하시면 굳이 유튜브까지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수요일 잘 다녀오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